건강한 우리 몸. 예, 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스로 이렇게 우리 몸 해놓고서 항상 웃으세요. 텐션이 달라요. 네. 그래요. 지금 그 성재간이 어떻게 되십니까요? 우리 저 선생님? 형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물려받고 물려있고 뭐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예. 형이니까 동성이니까 많이 물려받았겠네요? 그래가지고 옷 같은 거 좀 물려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막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사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아마 많이 물려받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또 은근히 이렇게 엄마가 이거 형아 건데 입을까 하면 쓱 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철영 과장님 성품상. 말은 안 하는데 쓱 마다가는 표정을. 네. 그래요. 오늘 이런 걸 정말 가족력 물려받기 싫습니다. 변비. 아, 예. 정말 싫어요. 변비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예. 변비 어디까지가 이것도 변비인가? 변비 증상인가? 할 수도 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인 불편감이 중요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네. 이 변비에도 국제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아,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로마 기준이라고 해서 예. 네. 그래서 그 최근 6개월이나 혹은 3개월 동안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있으면 변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 2가지. 네. 또 오늘 또 이제 손가락 펴서 이렇게 꼽아봐야 됩니까?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들어보시고, 나 여기에 증상 있는데, 한번 꼽아보시죠. 자, 그러면 증상 나갑니다. 네, 그래서 총 6가지인데 네. 1번은 배변을 할 때 과도한 힘주기가 4번 중에서 1번 이상이다. 네, 그리고 2번은 단단한 변이 4회 중에서 1회 이상이다. 3번 불완전한 배변감이 4회 중 1회 이상이다. 4번 항문 폐쇄감이 4회 중 1회 이상이다. 항문 폐쇄감이요? 약간 그런 뭐 잔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아. 약간 그 뒤쪽이 묵직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배변을 위해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골반을 압박하거나 이런 부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4번 중 1번 이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가 일주일에 3번 미만의 배변을 한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여기에 혹시 증상이 있는가요? 자, 2가지 이상이 되면 변비로 본다. 네. 저는 다행히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료할 때는 4번 중 1번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꼭 네. 횟수까지 확인하지는 않고 네.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냐 없냐 이 정도로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변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네. 본인은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변비가 심한데도 본인이 못 느끼세요? 네. 어르신들은 좀 그러신 오.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친정엄마도 한동안 예. 이런 증상 이렇게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다 하셨다가 어느 순간 뭐 유산균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드시고는 다시 좋아지시더라고요. 예. 자, 말 못할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변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진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제일로 건강한 거 아닙니까? 자, 변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9930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 지정남의 담담하실 활짝 열어놨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도 그러고 특히 요새 아이들 꼬맹이 소아 변비도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나 보면은 우리 애기가 이렇게 변비로 힘들어해 막 이런 증상을 호소하거든요. 그럼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보죠.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변비는 크게 원발성 변비하고 2차성 변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발성 변비는 이거는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장의 연동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혹은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말씀해 주신 소아 같은 경우는 약간 습관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성이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네. 참고 있는다든지 화장실 가기 싫어서 예, 또
저희 애도 그렇지만은 사실 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네.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참고 집에 와서 하고 그런 경우도 예, 많다 보니까 막 부끄럽다고 예, 예. 생각하고 이래갖고.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또 많을 것 네, 같고요. 예. 그리고 2차성 변비는 이 2차성이라는 말처럼 1차적으로 다른 원인 질환이 있다고 보시면 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또는 약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비가 이 2차성 변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성 변비는 근데 다른 동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비 증상만 있으시다면 대부분 원발성 변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다만 원발성 변비라고 하더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리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 뭐 물을 좀 덜 먹었다거나 이래서 이제 생기는 변비는 괜찮은데 진짜 무서운 건 2차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대장암은 굉장히 좀 위험하게 느껴져서 이 대장암으로 그러면 변비인가? 대장암으로 인한 변비인가? 이런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장암은 대장의 암덩어리 때문에 대장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변이 연필처럼 가늘게 나오게 되고요. 아. 그리고 꼭 변비가 아니라 설사, 변비 이런 게 교대로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빨간 피 혹은 검은색 피가 묻은 혈변을 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항문 자체에서 나는 피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속에서 나는 피라고 하면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이외에 체중이 심하게 감소하신다든지 그리고 속이 메스껍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조금 더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의 상태가 건강치 못하고 일단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속이 메스껍다거나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알아야 되겠네요. 어느 네, 병원을 네. 가야 되겠네요. 저는 아이 임신하고 예. 임신하고 변비가 오잖아요. 예. 진짜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어가지고 울었어요. 막 혼자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확실하잖아요. 임신을 아이를 네, 가졌구나 네, 하는데 이런 암 같은 경우는 무서우니까 잘 네.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변비가 막 계속 있다거나 심해갖고 이런 큰 병으로 갈 수도 있는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네요. 예. 그래서 그 암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변비 자체가 악화가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장암이 되진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지만은 또 아무 관련이 없는 건 아닌 게 왜냐하면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만큼 대변에 들어있는 그런 노폐물들이 대장과 오래 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소장에도 암이 생기지만은 죄송합니다. 네, 예, 대장암보다는 훨씬 드문데 소장에는요? 네, 소장에도 암이 생기지만은 대장암보다는 훨씬 드문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얘기되는 게 소장은 음식물이 빠르게 통과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장에는 해로운 물질이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암이 덜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또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조건을 형성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 같긴 한데 어렸을 때 엄마들이 아이 키우면서 아이고 쉬아는 빨리 해불고 응가는 좀 오래 있어야 더 영양분도 다 갈 대로 가고 그런 거 뛰지 마라 배 꺼진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안 좋은 거네요. 예, 그거는 이제 딱 그 신호가 오면 적절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이 소장은 바로바로 빠르게 이제 음식이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고 봐요. 네. 그리고 그 변비가 지속되면 그 암하고는 무관한 건데요. 네. 그 분변 매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변비가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대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막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막힌 부위의 틈으로 물 성분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은 설사를 한다고 호소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변 매복일 경우에는 약물을 쓰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어서 손가락 관장을 통해서 그 돌처럼 굳어있는 대변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가 합니다. 그 이후에 약물을 쓰던지 해서 남아있는 변을 배출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분변 매복이라는 게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암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장이 꼬이는 상황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으로는 이 분변 매복으로 1년에 9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90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네.
이 변비로? 네, 이게 어머나 나와야 되는 게 세상에. 못 나오니까. 아, 그럴게요. 이렇게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는데, 와,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흔하게 가지고 있는 건가요? 흔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네. 그리고 그래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좀 더 이런 게 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어, 활동적인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좀 그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기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올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흔하게 만나 뵌 건 아니지만은 진료하면서 2분 정도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아, 환자분을? 네, 그래서 아. 분변 매복을 치료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 뇌졸중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시면서 변비를 호소하셨는데 네. 알고 보니까 단순 변비가 아니라 분변 매복이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 지금 안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네, 거예요? 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이게 제가 레지던트 할 때인데 기억에 남는 게 그 뇌졸중 이후에 치매가 같이 온 할머니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본인이 변비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못 하시는데 보호자분 말씀이 밤마다 대변을 본다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느라고 네. 잠을 전혀 못 주무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도 막상 대변은 안 나오고 피만 나온다고 하시고, 그치까. 근데 그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시니까 네. 본인은 대변을 잘 본다고 하시는데 네.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피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배출이 안 되니까 네. 불편하셔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경우셨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는 분변 매복이었고 그래서 손가락 음. 관장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직접?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좀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네. 보호자분하고 인턴 선생님 그때 같이 있는 2분한테 할머니를 붙잡으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관장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정말로 그렇게 관장을 하니까 돌같이 얼마나 단단한 힘드셨을까요? 그 대변이 나와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배출을 시켜주니까 그날 밤에는 할머니가 한 번도 깨지 않고 9시간을 그렇게 잘 주무셨다고. 그래서 보호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할머니 당사자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부글부글하니. 그래서 그 손가락 관장을 할 때 할머니가 그게 좀 아프시니까 네. 소리를 막 많이 지르시기도 네. 했고, 그래서 뭐 돌 같은 게 나오고 네. 그 이후에 효과도 굉장히 이렇게 잘 봤기 때문에 네.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 정말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구만. 예. 아. 그리고 다른 한 분도 뇌졸중 환자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손가락 관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손가락 관장하고 나서 나중에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뇌졸중 때문에 언어장애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계속 그 고마움을 표시하시려고, 세상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배출이 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아까 해주신 것처럼 이게 대변이 안 나오면 굉장히 사람이 그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이나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쭤봤을 때 변비가 있다면 변비만 개선해줘도 굉장히 좀 안정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은 되게 중요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주변에 특히 이제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막 식생활도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해가지고 진짜 변비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관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또 썰깃하잖아요. 2리터 물에 1000일염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면 관장이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는 관장, 약도 많잖아요 요새. 그런 것이 도움이 된가요? 관장 같은 경우는 그게 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먹는 거 말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주입을 약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빼는 건데, 그 많은 소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먹는 걸로 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런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고, 관장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좀 빠르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 소금을 다량으로 드시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떠도는 헛소문이었군요. 정말 이런 거 근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게 썰깃하다고요. 병원 가기는 무섭고. 근데 정말 진료는 의사 선생님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남겨주세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국악밴드 소름의 소름 하늘을 날다 들을게요. 국악밴드 소름의 소름 하늘을 날다 듣고 왔습니다.
변비 없이 그냥 싹 화장실 갔다 오면 저렇게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작가들 보면 식사도 이제 불규칙하지만 날을 막 많이 새고 잠을 네, 제대로 네. 못 자고 하니까 늘 변비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봤대요. 근데도 이게 안 고쳐지니까 참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고통을 호소를 하는데 이 치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생활 습관 개선하고 식이 조절이 우선이 되는데 그렇게 해봐도 이제 효과를 못 보시면 약물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약을 사하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하제요? 네, 네. 그래서 쏟을 사자 아래 하자를 써서 네, 사하제라고. 쏟아분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런 걸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활습관 개선 이런 거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 변비 자체만으로 사실 의원이나 한의원 찾는 경우는 잘 없으신 것 같고 왜냐면 그냥 약국 가셔가지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뵙는 게 다른 질환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나 뵙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원발성 변비의 경우 장운동이 떨어진 거하고 수분이 부족한 이 두 가지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물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에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든지 그 대변이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약 없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장운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걷거나 달리기 같은 전신 운동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장운동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리고 복식호흡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식호흡. 예, 그렇게 그 우리 장기가 있는 공간을 넓혔다가 다시 좁혔다가 하면 그것도 장운동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수분도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섭취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리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주무시다가 일어났을 때 그때 대장 근육 활동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막 일어났을 때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까지 하시면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대장 근육의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고 혹시나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호가 오면 그때 이제 참지 말고 꼭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그래요. 이게 은근 진짜 그 생활에서 고통이거든요. 물 한 잔도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장 운동을 자극할 수가 있어서. 그게 걷다 보면 요새 이제 다시 날이 좀 오후엔 선선해서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걷다 보면 이 장이 활발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뿡!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그 산책로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걷고 아침에 물 한 잔이라도 식사를 좀 하는 걸 좀 해야 되겠네요. 애기들도.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이제 본인이 챙겨서라도 해요. 근데 막 2살, 3살, 5살 요때는 안 먹어! 뭐 이러면 참 곤란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애 아침에 물 한 잔이 되게 좋다고 해서 항상 주는데 정말 안 먹더라고요. 선생님 자녀분도? 예.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다. 라는 결론과 함께.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이제 고통이 심하면 약국을 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약도 먹으면서 그래요. 이것도 계속 먹다가 내성 생겨갖고 나중에 안 들어본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약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변비가 관리가 필요한 증상이긴 한데, 근데 또 그러니까 너무 강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변비라고 사실 볼 수가 없는데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을 못 가도 변비약을 막 드시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또 특히 내성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변비약이 필요할 때 복용하시더라도 효과를 못 보실 수가 있고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는 전문가분도 계십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변비약 용량을 점점 늘려야 효과를 보는 경우는 그게 약에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비 자체가 악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단 변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단 드셔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다만 남용해서는 안 되시고 그리고 꼭 생활습관 교정하고 식이 조절을 꼭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네. 물 한 잔이라도 그러고 자꾸 걷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어디 안 좋을 때 선생님이 늘 처방이 운동과 예. 이걸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예. 앵글어 봤는데 오늘은 끄덕끄덕하게 아, 됩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좀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예. 아침에 항상 그 따뜻한 물 한 잔과 걷는 게 그래요. 그러면은 이 뭐 이제 한의학이니까 뭐 지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좀 특별한 거 있습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부분이 배꼽에서 양 옆으로 손가락 한 3개 또는 4개 정도 넓이 떨어진 그 배꼽에서 양 옆으로요? 예, 네. 그 양쪽의 혀를 천추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여기가 우리 장이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추혈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꾹꾹꾹 누르니까 자극이 되네요. 예, 실제로 뭐 변비가 심하다든지 네. 그 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눌렀을 때 되게 아파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런 부위에 침을 놓거나 뜸을 많이 뜨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음식으로는 미역 같은 게 되게 좋고, 네. 그리고 바나나나 고구마 이런 것도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에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천추혈. 네. 아이들은 뭐 이렇게 놀듯이 마사지 많이 해주잖아요. 그때 조금 자주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 우리 장 운동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오늘 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또 특정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샵 9930이에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로도 가능합니다. 자, 음악 어머 세상에 오늘 변비에 딱 맞는 곡이네요. 응가송 내 똥꼬 너무 귀엽죠. 국악방송에서 만든 아이들 노래래요. 류준하의 노래로 응가송 내 똥꼬 들으면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시오. 예, 감사합니다.